구독자 여러분, XRP가 589달러까지 간다는 영상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은행이 국제송금에 리플을 쓰기 시작하면 XRP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고 스위프트를 대체하면 전 세계 돈이 XRP를 거쳐야 하며 수수료 소각으로 공급까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589달러가 된다면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도 팔지 못하고 더 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꿈을 비웃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가격이 현실이 되려면 얼마나 큰 자금과 사용량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행 채택과 스위프트 대체, ETF, 수수료 소각이 실제로 XRP 가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589달러는 숫자를 시가총액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시장에 배포된 XRP는 약 623억 개입니다. 이 물량에 589달러를 곱하면 약 36조 7천억 달러가 됩니다. 아직 에스크로에 남은 물량까지 포함해 최대 발행량 1천억 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완전 희석 가치는 58조 9천억 달러입니다. 이는 단순히 코인 한 개가 589달러라는 말과 전혀 다른 규모입니다. 가격이 높아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대 자산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가치가 XRP에 부여돼야 합니다. 589달러를 말하려면 먼저 수십조 달러의 가치를 어떤 수요가 정당화할지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은 국제 송금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막대한 돈이 움직이니 그중 일부만 XRP를 거쳐도 589달러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결제액과 자산의 시가총액은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은 XRP가 하루에도 여러 번 빠르게 사고 팔리며 여러 결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천억 달러의 결제를 처리한다고 1천억 달러어치 XRP를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 속도가 빠르고 거래가 몇 초 만에 끝나면 필요한 재고는 결제 총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큰 XRP 재고와 깊은 유동성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면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제 규모보다 얼마나 많은 XRP가 얼마나 오래 묶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은행이 리플의 서비스를 쓰면 반드시 XRP를 사야 한다는 주장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리플은 결제와 소탁, 스테이블 코인, 프라임 브로커리지와 기업 자금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 XRP를 사용할 수도 있고 리플 달러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플의 소프트웨어나 결제망을 도입했다는 발표만으로 해당 기관이 XRP를 매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XRP가 선택되려면 기존 한 거래보다 비용이 낮고 필요한 통화상에서 유동성이 충분하며 규제와 회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은행 이름이 뉴스에 등장했는지보다 실제 결제 경로에서 XRP가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위프트 대체설에는 또 다른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은행끼리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징 시스템이고 실제 자금 정산은 여러 은행 계좌와 결제망을 통해 이뤄집니다. 리플의 결제망은 이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성장하려면 스위프트가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금융망과 연결되거나 특정 국가와 통화 구간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스위프트를 일부 대체해도 모든 거래가 XRP를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법정 화폐 결제 경로가 선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스위프트를 이긴다보다 어떤 구간에서 XRP가 가장 효율적인가가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XRP가 전 세계 돈의 다리 역할을 하면 가격이 반드시 매우 높아야 한다는 주장도 따져봐야 합니다. 가격이 높으면 같은 결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XRP 개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이 유동성 효율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높은 가격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조성자가 충분한 XRP와 반대 통화 재고를 공급하고 매수와 매도 가격 차이를 좁게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낮은 가격에서도 결제는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결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영영값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든 결과입니다. XRP가 실제로 더 많은 통화상에서 사용되고 재고 수요가 늘어날 때 가격 상승에 근거가 생깁니다. ETF가 출시됐으니 기관이 XRP를 끝없이 사야 한다는 기대도 조심해야 합니다.
현물 ETF는 자금이 들어올 때 실제 XRP를 보관하는 직접적인 수요 통로입니다. 이 점은 과거보다 분명히 강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ETF는 유입만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환매하면 운용사는 보유 XRP를 줄일 수 있고 시장 관심이 약해지면 순유입도 작아집니다. ETF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누적 순유입이 계속 늘고 있는지, 전체 유통량 가운데 얼마나 흡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TF는 가격의 엔진이 될 수 있지만 연료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엔진은 아닙니다. 수수료 소각으로 XRP 공급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주장도 규모를 봐야 합니다. XRP 레저에서는 거래가 처리될 때 아주 적은 XRP가 수수료로 소각됩니다. 네트워크를 스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조금씩 줄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낮은 비용이 장점인 네트워크인 만큼 일반적인 거래 한 건이 태우는 XRP는 매우 적습니다. 현재 수준의 소각이 에스크로와 유통 물량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 계산하지 않고 희소성만 말하면 과장됩니다.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수수료 구조가 달라지면 영향이 커질 수 있지만 지금의 소각만으로 단기간에 공급 부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스크로 물량을 모두 폭탄이라고 부르는 주장도 반만 맞습니다. 리플의 에스크로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XRP가 해제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상당 물량은 다시 잠깁니다. 따라서 해제된 전체 수량이 같은 날 시장에 매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급 부담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리플이 사용할 수 있게 된 물량 가운데 사업과 기관 판매, 시장 조성에 쓰인 XRP는 결국 유통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은 월간 해제 숫자 하나가 아니라 다시 잠긴 물량과 실제 배포량, 관련 지갑의 거래소 이동입니다. 공포와 낙관 모두 순공급이라는 숫자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가격 전망은 모두 거짓일까요? 그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XRP 현물 ETF로 장기간 큰 자금이 들어오고 리플의 결제망에서 XRP 사용 통로가 늘며 기관이 거래와 담보를 위해 XRP 재고를 유지한다면 수요 구조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XRP 레저의 실물 자산과 대출 시장이 성장하면서 XRP가 유동성 연결과 담보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보유 수요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는 가격 목표를 먼저 정한 뒤 이유를 붙이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용량과 재고, ETF 보유량, 유통 공급이 실제로 달라지는 순서를 지켜봐야 합니다. 589달러 같은 장기 전망을 볼 때는 세 가지 계산만 해도 과장을 많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예상 가격에 현재 유통량과 최대 발행량을 각각 곱해 시가총액과 완전 희석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 가치를 만들 수요가 단순 결제 총액인지 실제 장기 보유 재고인지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요가 XRP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리플 달러나 다른 자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이 계산을 통과하지 못한 전망은 숫자가 화려해도 투자 계획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가격 목표는 희망을 말하기 쉽지만 필요한 자금과 구조는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큰 손실을 본 분은 극단적인 가격 전망을 물타기의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589달러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현재 계좌 비중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ETF 누적 자금과 현물 거래 대금, XRP의 실제 사용과 공급을 확인하면서 핵심 물량과 위험 물량을 나누는 겁니다. 장기 가능성을 보고 남길 물량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생활자금과 대출금까지 넣고 수백 배 전망을 기다리면 등석이 아니라 한 가지 결과에 인생을 거는 선택이 됩니다. 큰 꿈일수록 작은 확률과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코인 자금 이동 레이더에서는 과장된 목표가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XRP ETF 누적 보유량과 실제 현물 수요, 리플 관련 지갑의 순공급, XRP 레저의 결제와 덱스 사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은행과 기업의 리플 도입 발표가 나왔을 때 XRP 사용이 명시됐는지 리플 달러와 다른 결제 경로인지도 구분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목표 가격을 시가총액과 필요한 장기 보유 수요로 바꿔 계산할 수 있는 XRP 전망 검증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숫자를 믿거나 비웃기 전에 그 숫자가 성립할 조건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영상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코인 자금 이동 레이더를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은행이 리프를 쓴다고 XRP를 반드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프트의 일부 역할을 리플이 대체해도 모든 돈이 XRP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TF는 직접적인 수요이지만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힘이 유지됩니다. 수수료 소각은 실제로 공급을 줄이지만 현재 속도를 무시하고 폭발적인 희소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589달러는 숫자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 유통량 기준 약 36조 7천억 달러의 가치를 설명할 수요가 필요합니다. 가능성과 확률을 같은 말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XRP를 오래 보유한 분에게 큰 가격 전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견딘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희망이 계좌의 위험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리플의 채택이 실제 XRP 사용과 보유 수요로 이어지는 순간을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XRP 레저의 기관 대출과 실물자산 토큰화가 정말 XRP 수요를 만들 수 있는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